어떤 사랑은 독이 되어 상대방을 서서히 잠식시킵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애정 표현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유욕과 질투심이라는 괴물로 변모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괴물은 걷잡을 수 없이 잘 아나 사랑하는 사람조차 파괴해버립니다. 2018년 콜로라도 볼더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부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매일같이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통제욕이 어떻게 가족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정폭력의 끝없는 악순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2018년 6월 18일 오후, 콜로라도 볼더의 한 트레일러 공원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911에 신고가 접수됐고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44세 여성 데보라 데핀토가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스콧 존스는 극도로 동요한 상태였습니다. 제발 그녀를 살려주세요. 그녀는 내 인생의 전부예요. 스콧이 절규하는 동안 구급대원들은 필사적으로 데보라를 소생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스콧의 절망적인 외침과는 달리 그의 눈에서는 진짜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구급대원들도 이를 감지했는지 몇 가지 의심스러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콧의 설명에 따르면 데보라는 트레일러 공원 사무실 안 세탁실에서 넘어져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냥 쓰러졌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급대원들이 물어본 질문이 의아했죠. 혹시 마약을 복용하신 적이 있나요? 이 질문에 스콧은 모르겠어요. 아마도 뭔가 피우긴 했는데 하며 애매한 답변을 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도 아내가 무엇을 복용하는지 모른다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구급대원들은 서로 의심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데보라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맥박은 약해지고 있었고 호흡도 불규칙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집중적인 응급처치가 계속됐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죠. 불행히도 병원으로 이송된 데보라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의료진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시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44세의 나이에 두 자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이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이었죠. 갑작스러운 죽음에는 항상 의문이 따라오기 마련이니까요. 부부에게는 메리라는 딸과 10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이 모두 그날 트레일러 공원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어머니를 잃은 충격에 빠진 아이들과 힘든 인터뷰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증언을 듣는 것은 언제나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경찰관들은 최대한 부드럽게 접근하려 노력했습니다. 메리와의 대화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부모님이 어떠셨나요? 경찰의 질문에 메리는 평소처럼 싸우고 계셨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평소처럼요? 자주 싸우시나요? 네, 자주요.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심각해 보였어요. 메리의 증언은 이 부부의 결혼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데보라가 사망한 바로 그날도 부부가 격렬하게 다퉜다는 사실이었죠. 아이들에게는 이런 다툼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10살 아들의 증언도 비슷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맨날 싸워요. 소리 지르고 화내고 오늘도 그랬어요.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요. 경찰은 점점 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간의 잦은 다툼, 그리고 그날 일어난 격렬한 싸움, 그리고 그 직후에 발생한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많았습니다. 데보라는 콜로라도 대학교 식품 서비스 부문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동료들의 평가에 따르면 그녀는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때로는 2개의 직장을 다니기도 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반면 스콧은 주로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는데 이웃들의 평가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한 이웃은 증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보라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많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녀는 2번의 일을 하면서도 집안일까지 도맡아 했거든요. 다른 이웃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스콧은 좀 이상했어요. 화를 자주 내고 데보라한테 소리 지르는 소리가 자주 들렸거든요. 우리는 언젠가 큰일이 날 거라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스콧의 고등학교 친구인 가드너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드너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스콧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콧은 화를 잘 내는 편이었어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폭발하곤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성격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곤 했죠. 더 놀라운 것은 가드너가 마지막으로 스콧과 통화했을 때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2주 전쯤 스콧이 전화해서 데보라와 모든 게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가드너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단순히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에는 훨씬 더 어두운 의미가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드너가 모르는 더 어두운 진실이 있었습니다. 스콧은 다른 친구들에게 훨씬 더 위험한 발언들을 해왔거든요. 그 발언들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1년 전 한 친구가 만약 데보라가 당신을 떠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묻자 스콧의 대답은 소름 끼쳤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으니까요. 필요하다면 그녀의 머리를 박살내고 땅에 묻어버릴 거예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위협적인 발언들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변해갔죠.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저 화가 나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스콧의 발언들은 더욱 심각해졌고 친구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별거 중이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데보라가 다른 남성과 만나고 있을 때 스콧이 갑자기 집에 나타났는데 상황은 극도로 긴장됐다고 합니다. 데보라는 그 남성에게 옷장에 숨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는 데보라가 스콧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10살 아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데보라는 아이가 있든 없든 스콧이 자신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스콧의 위협과 폭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스콧이 데보라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도 발견됐는데 그 내용이 섬뜩했습니다. 종교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의 위협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나를 배신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계속 나를 화나게 하면 주님처럼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데보라에게 전송됐습니다. 가장 무서운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경찰도 접근 금지 명령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막을 수는 없어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어요. 나는 이제 잃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메시지는 데보라가 사망하기 단 며칠 전에 전송된 것이었습니다. 스콧이 이미 극단적인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죠. 데보라는 이런 위협적인 메시지들을 받으면서도 어디서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전형적인 상황이었죠. 6월 18일 데보라가 직장에서 돌아온 후 예상했던 대로 부부는 다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다툼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더 격렬했고 더 위험했습니다. 이때 10살 아들이 목격한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이 되었죠. 스콧은 아들에게 달려와서 엄마가 죽을 것 같아 라고 소리치며 아이를 세탁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녀의 발이 보라색으로 변하고 차가워졌어 라고 말이죠. 도대체 어떤 아버지가 10살 아이에게 죽어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였습니다. 아이는 그 순간의 충격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저지른 끔찍한 행위를 그리고 그 결과를 직접 목격해야 했으니까요. 스콧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최근 트레일러 공원에서 도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공원 관리소 측에서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던 거죠. 이 시스템에는 사무실 내부를 촬영하는 숨겨진 카메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스콧과 데보라 사이에 벌어진 일이 고스란히 녹화된 것입니다. 이 비밀 영상이 스콧의 거짓말을 모두 폭로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만요. 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감시 영상에서 부부가 사무실로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미 격렬한 논쟁 중이었던 것이 분명했죠. 둘 다 흥분한 상태였고 손짓 발짓이 격해 보였습니다. 카메라에 보이지 않는 세탁실로 사라졌지만 마이크는 여전히 그들의 대화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대화가 모두 녹음된 것이었습니다. 데보라는 남편과의 싸움에 지쳐서 빨래만 끝내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가야 해요. 우리는 1시간 넘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고 있잖아요. 이제 끝이에요. 데보라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면서 스콧은 그 시간 대부분을 데보라를 통제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데보라가 내게서 떨어져요라고 말했을 때 뭔가 스콧 안에서 끊어져 버린 것 같았죠. 그는 그녀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해왔던 사람을 놓아줄 수 없었던 거죠. 그 순간 스콧의 통제욕이 폭발했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세요. 멈춰요. 더 이상 나를 사랑하도록 강요할 수 없어요. 문에서 나가세요. 데보라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소리가 이어졌죠. 이 소리는 스콧이 데보라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을 때 그녀가 낸 마지막 저항의 소리였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인생의 동반자, 두 아이의 아버지가 배신의 손길로 그녀를 공격한 순간이었죠. 그것은 데보라를 마지막으로 통제하려는 시도였고 몇 분 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데보라는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스콧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나 자책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말이죠. 놀랍게도 스콧은 즉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탁실에서 무려 47분을 보내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계획을 세웠던 거죠. 47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생각해보세요. 그 시간 동안 데보라는 죽어가고 있었는데 스콧은 자신만 살려고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10살 아들을 이용해서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가서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말한 후 함께 사무실로 돌아가는 모습까지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스콧의 왜곡된 상상 속에서는 이것이 자신을 무죄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행동이 그의 죄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말았죠. 데보라가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후 부검 결과 살인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됐습니다. 목 부위에서 발견된 상처들이 타살을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이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셈이었죠. 아이들은 아동보호 서비스에 맡겨졌고 스콧은 보안관 사무소로 불려가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는 여전히 데보라가 건강 문제로 쓰러졌다는 거짓말을 고수했습니다. 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저를 사랑해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스콧은 아이들이 부모의 다툼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데보라의 죽음이 의심스럽다는 걸 알고 있었죠. 스콧이 그 방에서 그녀와 함께 있던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도 파악하고 있었죠.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니까요. 그 방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말다툼 중에 사고가 발생한 건가요? 경찰의 질문에도 스콧은 계속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에는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늦게 결정적인 증거가 경찰서로 전달됐습니다. 트레일러 공원 관리인이 비밀 감시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온 것이죠. 스콧의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약 15분 동안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리다가 7시 정각에 비명소리가 들려요. 그녀에게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 후 45분 동안 스콧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나왔을 때는 오마이갓을 연발하며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관리인의 증언이었습니다. 경찰이 이 영상을 스콧에게 보여주자 그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모두 드러난 순간이었죠.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녀와 함께 있었어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나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내려고 하고 있었던 건가요? 스콧은 자신이 살인 혐의로 체포될 것을 깨달았고 점점 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요청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몇 시간 후 스콧은 자백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죠. 그녀가 괴물이 되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잔인한 걸 멈출 수 없었다고요. 그녀가 제게 한 짓을 여러분은 모르세요. 그 잔인함을 모른다고요.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외부 증인들에 따르면 스콧이 데보라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지만 스콧에 따르면 정반대였다는 거죠. 가해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스콧은 이 급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9년 12월 재판에서 변호 측은 증인을 제시하지 않았고 배심원단은 10시간의 심의 끝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논쟁점은 1급 살인과 2급 살인 사이였는데, 즉 스콧이 미리 계획을 세웠는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였죠. 친구들에게 보낸 위협적인 문자와 발언들은 계획적 살인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2급 살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스콧 존슨은 2급 살인 혐의로 48년형을, 아동학대 혐의로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이들의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과의 접촉도 금지됐죠. 현재 아이들은 다른 주에 사는 데보라의 가족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런 비극으로 끝나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욕과 소유욕이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 것이죠.